조선이 맺은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과 조일 무역 규칙, 강화도 조약 제1조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제7조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조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조일 무역 규칙 제6칙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제7칙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 즉 항구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1조 조선국과 미국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 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경하는 일이 있게 되면 1차 조사를 거친 뒤에 서로 도와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제4조 조선인으로서 조선에 있는 미국인에게 범행한 자는 조선국이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미국인으로서 조선인의 생명, 재산을 손상케 한 자는 미합 중국의 영사가 미합 중국 법률로 체포하고 처벌한다. 제5조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 부과권은 마땅히 조선국 정부에 속한다. 제14조 양 조약국은 이후에 조선국이 통상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는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미국의 관민, 상인에게도 무조건 똑같이 주어진다. 조일 통상 장정 제9관 무릇 입출항한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하면 마땅히 관세를 납부한다. 배 위에서부터 사용한 각 물건을 해안에 내려 팔면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제37관 만약 조선국이 국내에 식량이 결핍되는 것을 염려해 잠시 미국 수출을 금지하면 반드시 먼저 1개월을 기약해 지방관이 미리 일본 영사관에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주제 3.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제목 개화파의 형성. 북한파의 영향을 받은 통상 개화론자들은 양반자재를 모아 개화에 대해 가르쳤는데 이러한 노력이 개화파와 개화사상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김옥균, 박용료, 김홍집 등의 개화파는 개항을 전후하여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개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청과 일본의 개혁을 본보기로 삼아 조선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제목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는 일본의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보내 개화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청해는 영선사의 인솔로 유학생을 보내어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워오게 하였다. 미국에는 보빙 사절단이 파견되어 미국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정부는 개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담당 기구로 통리 기무화문을 설치하고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군사 분야에서는 중앙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조직하고 일본인 교관을 두어 근대식 훈련을 실시하였다. 근대 무기를 개조하기 위해 기기창도 세웠다. 통리 기무화문 설명. 청해 총리 기무화문을 본떠 설치한 기구이다. 그 아래에 외교, 군사, 경제 등 분야별로 12사를 두고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1882년에 폐지하였다. 제목 위정척사운동. 서양 세력이 통상을 요구하고 천주교가 널리 퍼지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리학적인 전통 질서를 지키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야 한다는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났다. 1860년대의 유학생들은
1860년대 유생들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고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무렵에는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이 일본과 서양 세력이 같다고 주장하면서 개항 반대 운동을 벌였다. 1880년대 초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조선 책략이 널리 퍼지자 유생들은 이에 반발하여 개화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의 유생들은 상소를 올려 개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8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위정척사 운동은 항일 의병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국권을 빼앗긴 후에는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다. 위정척사 운동은 반침략, 반외세 성격의 운동이었으나 성리학적 질서만을 내세워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대적 개혁을 거부하였다는 게 한계가 있다. 제목 이모군란의 전개.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은 유생뿐 아니라 도시의 하민층과 구식 군대들에게도 반발을 샀다. 개항 이후 일본으로 쌀이 유출되면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하민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구식 군인들은 별기군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급료마저 제때 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이들은 13개월 만에 급료를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자신들의 급료마저 빼돌린 집권 세력의 부패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여기에 하민층들이 합세하여 군란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들은 정부 고관의 집을 습격하였으며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이모군란 1882년.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식 군인의 지지를 받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흥선대원군은 통리 기무하문과 별기군을 폐지하는 등 개화 정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으로 청이 군대를 파견하였고 군란의 책임을 묻는다며 흥선대원군을 텐진으로 납치해감으로써 이모군란은 끝을 맺었다. 제목 이모군란의 영향. 이모군란이 수습된 후 청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였다.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어 청 상인이 조선의 개항장뿐만 아니라 내륙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는 청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서로 대립하였다. 한편 일본은 공사관을 습격받은 이를 구실로 조선 정부와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인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